그러면 이 러시아의 S-400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도와 터키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자입니다. 올해 12월 1일 불구하고 S-400 방공미사일 구입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 뭐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지, 그리고 미국의 개노릇을 해온 애들이 문제인 거지. 인도, 터키는 전통적인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그 개노릇이었던 나라들이었는데 애들이 다시 이제 러시아의 무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적대 국가한테 내 무기를 파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S-400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무기 체계가, 즉 S-400이라는 무기 체계가 F-35를 비롯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는 이미 옛날에 나왔고요. 그냥 무기를 팔아먹게 사드가 뭘 방어할 수 있다. 스텔스기는 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이건 다 이제 무기를 팔아먹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떠들어대는 얘기일 뿐이고,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다 헛소리다 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드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힘이 더 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를 뒤집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이 스텔스기 이게, 자,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2010년 11월 기사, 2010년 이데일리, 북한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항상 기사를 쓰는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서방 정보당국 북 타마라 패시브 레이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높아. 정보 관계자. 이 타마라 패시브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예요. 근데 이게 2010년도 얘기예요. 자, 그럼 타마라 레이더는 뭐냐? 1999년 1900 코소보 사태 때 유고군이 미군의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를 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 얘네들은 사건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가 있네. 근데 이게 바로 타마라 레이더인데, 이게 이제 체코 정부에 이제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이걸 개발한 게 체코였어요. 체코 그거를 더 이상 못 만들게 만들고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미 이때 3개가 수출이 됐는데 그게 유고, 하나가 이라크, 하나가 러시아. 그러니까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이 과학적인 체계는 이미 이때 나와 있었던 거고, 그것을 수입한 나라들이 역설계를 한다거나 그걸 해가지고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조금 더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타마라 레이더가 스텔스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진 건 1999년 코소보 사태 때 유고군에 의해 미 공군의 F-1117A 전투기가 격추된 사건 때문이다. 미국은 1999년 이전 타마라 레이더가 스텔스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 체코 정부에 압력을 넣어 테슬라 바르두비체사가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미 3대의 타마라 레이더가 해외에 수출되었는데 그 수입국이 유고, 이라크, 러시아였다.
결국 1999년 3월 27일 유곡에 의해 스텔스 전투기가 격추되면서 반미 국가들은 이 레이더의 입수에 혈안이 된다. 중국은 역설계를 통해 타마라 레이더를 개량해서 레이더를 만들었다. 서방 정보 당국은 이 레이더들이 스텔스기 추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북에 관한 건데 이게 10년도예요. 2010년도. 지난 10월 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 당시 송영선 의원 미래희망연대 당시에 사진 한 장을 내보였다. 사진은 북한군의 퍼레이드 장면으로 유튜브에 공개된 그 속에는 장거리 대공미사일 S-300P가 있었다. 서방 국가에서는 SA-10A라고도 부르는 이 대공미사일은 초기형은 1978년에 개발되었지만 꾸준히 개량됐다. P형의 경우 사정거리는 90에서 120km, 요격 고도는 27km에 달한다. 미사일 속도는 마하 2.5로 비행하는 전투기를 잡을 수 있다. 이게 2010년도에 북에서 공개한 거예요. 일단 북한은 자신들의 실제 전력을 드러내지 않다가 필요할 때 미 공군의 스텔스기를 격추시킬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라고 이제 이 기사에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2016년까지만 해도 부공개적으로 무기를 살짝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어느 전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거의 모든 그 전략 자산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무기들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유튜브로 다 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판단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제 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S-300, X-400 체계의 이 미사일들이 지금 과거 친미 국가였던 나라들, 미국의 개였던 나라들, 이 나라들로 지금 미국의 무기 대신 이 무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맘 놓고 폭격을 못하는 거죠. 미 공군이. 원래 걔네들 방식은 항공모함 끌고 가서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나라들 가갖고서 그냥 전투기로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서 정리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